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교육 내용은 제목 그대로 실무 가이드입니다. 법조문과 이론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오늘 강의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1. 진단. 유출과 노출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해부합니다. 2. 방어. 3가지 디펜스 프로토콜로 취약점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3. 대응. 사고가 터졌을 때 72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골든룰을 체득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 슬라이드에 5대 즉각 실행 체크리스트를 오늘 퇴근 전에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핵심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유출과 노출을 같은 말처럼 쓰는데 법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유출이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가 우리 손을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3가지 대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해커의 DB 불법 접근, 담당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이메일 파일 오류 발송, 그리고 저장 매체의 분실 및 도난입니다. 특히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분실, 도난과 유출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유출 등이라는 표현으로 통칭됩니다. 노출이란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일반 대중이 검색 엔진,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댓글 내 개인정보 포함, 관리자 접근 제어 미흡으로 인한 URL 노출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 구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슬라이드 하단의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노출은 유출로 직결되는 가장 치명적인 선행 조건이며 철저한 시스템적 사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이 관점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조치를 강조합니다. 사고 후 수습보다 사전 점검이 법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노출을 인지한 순간 신속히 제거하면 통지,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된 개인정보에 제3자가 실제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 순간부터 유출로 전환되어 72시간 의무가 발동됩니다. 이제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2개의 파이 차트가 있습니다. 왼쪽은 유출 사고 원인, 오른쪽은 홈페이지 노출 원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 톱3를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해킹으로 58%입니다. 웹셀 업로드, 파라미터 변조, SQL 인젝션 등입니다. 2순위는 업무 과실로 32.7%입니다. 이메일 오발송, 검색 엔진 노출이 있습니다. 3순위는 고의 유출로 6%입니다. 퇴사 시 다운로드, 무단 제공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출 원인 TOP3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관리자 부주의로 56%입니다. 게시글 첨부 파일 내 개인정보 검수 누락이 있습니다. 2순위는 홈페이지 개발 오류로 23.4%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어 미흡, 디렉터리 리스팅 오류가 있습니다. 3순위는 이용자 부주의로 20.6%입니다. 유노출 사고의 약 33%에서 56%는 관리자 및 실무자의 휴먼 에러, 즉 업무 과실로 시스템적인 과실 통제가 보안의 핵심입니다. 해킹은 58%로 1위이지만 사실 해킹 이외의 원인, 즉 내부자 과실과 고의가 합쳐서 약 3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노출의 경우 관리자 부주의만 56%입니다. 외부 해커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조치 의무의 핵심으로 내부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적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홈페이지를 점검하면 절반 이상의 기관에서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검을 미루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다라고 느끼실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예를 들어 단체 탐방 조편성 안내 같은 게시물에 엑셀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름과 학과만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다운로드 후 숨김을 해제하면 화면의 헤든 데이터 부분을 보십시오.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은 이름과 학과지만 수면 아래에는 민감한 정보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무자들의 3대 치명적 실수입니다. 1. 글자색 은폐. 개인정보 열의 글자색을 배경색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컨트롤 A 전체 선택 후 글자색 변경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2. 시트, 행, 열 숨기기. 개인정보가 담긴 행이나 열을 숨기기 처리한 후 업로드합니다.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마우스 우클릭, 숨기기 취소 한 번으로 전체가 노출됩니다. 3. 메모 기능 방치. 셀 우측 상단의 빨간 삼각형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 개인정보가 기록된 채로 방치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는 사전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한 후 배포해야 합니다. 숨겼다는 것은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배포 목적이라면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공하십시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 많은 실무자들이 이미지 파일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라 검색 엔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실무적 판단입니다. 최신 검색 엔진의 웹 크롤러는 OCR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파일 안의 텍스트, 즉 주민번호와 여권번호까지 완벽하게 추출하여 구글 등 포털 검색 결과에 무방비로 노출시킵니다. 여권 이미지를 첨부했더니 OCR이 ML2345678 혹은 790-304-1XXX 같은 정보를 추출하여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제 구글에서 해당 여권 번호를 검색하면 그 이미지 파일이 검색 결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게시판에 이를 이미지로 첨부하는 행위는 명백히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도 텍스트 형태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은 절대 공개 게시판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부분을 그래픽 도구로 완전히 마스킹한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라도 검색 엔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엔 두 가지 전혀 다른 원인을 동시에 살펴봅니다. 관리자 페이지 노출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IP 접근 제어가 미흡하여 외부 검색 로봇이 접속한 경우입니다. 애드민 페이지가 셰광 애드민, 셰광 매니저처럼 쉽게 유추 가능한 주소로 설정되어 있고 접근 제한 없이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다면 구글 검색 로봇이 해당 페이지를 삼호화되어 인덱싱하여 검색 결과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디렉터리 리스팅 보안 설정 누락으로 홈페이지 소스 코드와 내부 DB 경로가 구글 링만으로 전면 노출된 경우입니다. 업로드 폴더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그 안에 모든 파일 목록이 그대로 보이는 것, 금융권에서도 실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메일 대량 오발송,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다수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할 때 숨은 참조 대신 일반 참조나 수신인란에 전체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수신자 간 서로의 이메일 주소가 전면 유출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동시에 동법 제34조에 따른 유출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단 한 건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어도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대량 이메일 발송 시 숨긴 참조 사용을 표준 절차로 정립하고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조직의 대량 이메일 발송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숨긴 참조 사용이 공식 지침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올려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 방어 체계로 넘어갑니다. 세 가지 디펜스 프로토콜입니다. 첫 번째, 게시글 및 첨부 파일 안전관리입니다. 앞서 사례 1, 2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원천 차단할 것인지 4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1. 완벽한 영구 삭제, 엑셀 시트 숨기기, 글자색 변경, 배경색 숨김은 절대 금지, 개인정보 열과 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삭제한 후 업로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엑셀에서 행이나 열을 삭제하는 것과 숨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숨기기는 화면에서 안 보일 뿐 데이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배포할 파일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열과 행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배포하십시오. PDF는 수식, 숨겨진 시트, 메모, OLE 객체가 제거되어 훨씬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13조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포 파일에서의 개인정보 제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칙 2. 고유 식별정보 마스킹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업로드 전 반드시 그래픽 툴이나 별표로 완벽한 마스킹 처리 적용. 이미지 파일도 OCR로 읽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파일 안의 개인정보도 물리적으로 가려야 합니다. 포토샵, 페인트 등 그래픽 도구로 해당 영역을 완전히 덮거나 별표 텍스트로 대체합니다. 검은 박스나 흐림 효과는 고해상도에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덮어 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원칙 3. 게시판 기본 속성 변경. 개인정보가 포함될 소지가 있는 Q&A 게시판 등은 기본값을 무조건 비밀글 등 비공개로 설정. 이용자가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자신과 관리자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가 기본값인 게시판은 이용자의 부주의한 개인정보 노출을 구조적으로 유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본 설정을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칙 4. 자동화된 필터링 솔루션. 첨부 파일 업로드 시 주민번호 등의 패턴을 시스템적으로 탐지하여 자동 차단하는 솔루션 도입 적극 권장. 사람이 매번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패턴, 여권번호 패턴 등을 자동 탐지하여 업로드 자체를 차단하는 DLP 솔루션을 도입하면 휴먼 에러를 시스템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 프로토콜입니다. 이번엔 시스템 레벨의 방어입니다. 화면에 동심원 구조가 보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티어 1, 2, 3의 3중 방어막입니다. 티어 1, IP 접근 통제, 가장 내부의 핵심 방어입니다. 인가된 사내 IP 특정 대역에서만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화벽과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절대 외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6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IP 주소 등을 이용하여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 핫스팟 등 외부 네트워크에서 우리 관리자 페이지 주소에 접속해 보십시오. 접속이 된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Tier 2. 권한 차등 부여, 중간 방어막입니다. 직무 및 역할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 취급 권한만 부여하고 인사 이동 시 지체 없이 권한을 말소합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차등 부여할 것을 규정합니다. 인사 이동 후 권한이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아 퇴직자가 수개월 후에도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HR 시스템과 IT 시스템을 연동하여 인사 이동 즉시 자동 권한 회수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이상적입니다.
TR3 검색 로봇 접근 배제, 외곽 방어막입니다. 로봇 텍스트 파일 설정 및 다음 같은 태그를 적용하여 민감한 페이지나 디렉터리가 구글 등 검색 엔진에 크롤링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웹서버 루트 디렉토리에 로봇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관리자 페이지, 업로드 폴더 등의 경로를 등록하면 검색 로봇이 해당 경로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 로봇 텍스트 파일은 선의의 크롤러에만 적용됩니다. 악의적인 해커의 접근은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로봇 텍스트 파일은 TR1의 IP 접근 통제와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어 프로토콜입니다. 접속 기록, 즉 로그 관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관리를 다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침입을 사전에 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8조가 요구하는 5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1. 식별자, 누가 접근했는지, 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의 아이디. 2. 접속 일시, 언제 접속했는지, 접속 또는 업무 수행 시점. 3. 접속지, 어디서 접속했는지, 취급자의 PC 또는 모바일 IP 주소. 4. 정보 주체 정보,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식별 가능한 정보. 5. 수행 업무, 무엇을 했는지 조희, 저장,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의 액션. 이 5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의미 있는 접속 기록입니다. 기록만 있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월 1회 이상 비정상 행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탐지해야 할까요? 대량 다운로드, 새벽 시간대 접속, 평소와 다른 대용량 조회, 퇴직 예정자의 갑작스러운 대량 접근, 업무와 무관한 데이터 조회 패턴이 대표적인 이상 행위 징후입니다. 보관 기간은 원칙상 1년 이상이며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창립,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안전한 보관을 위해 CD-ROM, 웜 등 덮어쓰기 방지 매체 또는 별도 보조 저장 매체에 상시 백업하여야 합니다. 접속 기록 자체가 변조되거나 삭제되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집니다. 원 매체 또는 별도 분리된 시스템에 백업하여 위변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침해 사고 조사에서 로그가 삭제되거나 변조된 정황이 나타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 자체보다 안전한 보관이 핵심입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이것이 오늘 강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화면에 숫자 72시 0시 02 보입니다. 이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카운트다운입니다. 타임 0. 기준 시점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에 분산된 기준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24시간 기준이든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의 5일 기준이든 모두 사라지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동일하게 72시간 이내가 적용됩니다. 한 건이라도 유출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통지, 규모에 상관없이 단 한 건이라도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100만 명이 유출됐을 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메일 오발송으로 단 한 명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더라도 그 한 명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접속 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 파일 회수 및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72시간이 넘더라도 지체 없이 통지 가능합니다. 이 예외는 선 긴급 차단 후 신속 통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통지에만 적용됩니다. 신고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는 어떤 경우에도 7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사고 발생 즉시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1. 긴급 차단팀 가동. 2. 통지 신고 준비팀 가동. 하나가 끝날 때까지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72시간 안에 해야 할 2가지 의무를 정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이 둘은 대상도, 요건도, 내용도 다릅니다. 정보 주체 통지,
한 건 이상 유출 시 해당 정보 주체 전체를 대상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시 필수로 포함하여야 할 5가지 항목입니다. 1.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무엇이 유출됐는지. 2. 유출 시점과 경위,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3.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주체의 조치 방법, 본인이 조치할 수 있는 것. 4.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구제 절차. 5. 담당 부서 및 연락처. 통지 방법은 서면, 이메일, 문자 등 개별 통지가 원칙입니다. 단 1000명 이상 유출 시에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팝업이나 공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관계기관 신고, 유출 시 신고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신고 의무 발생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1.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한 건이라도 유출된 경우. 3. 외부 해킹, 불법적 접근에 의해 유출된 경우. 금융권의 경우 고객 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면 3가지 조건 중 고유식별정보, 해킹 2가지에 해당하여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이 이 5가지로 압축됩니다. 오늘 중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지금 바로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체크 1. 첨부 파일 클리어, 엑셀 업로드, 숨김 시트, 동일 색상 텍스트가 없는지 물리적 삭제 여부 재검증. 엑셀 파일을 외부에 배포하기 전 필수 점검 절차를 부서 내 표준 절차로 문서화하십시오. 숨김 시트 확인, 시트 탭 우클릭, 숨기기 취소 확인, 숨겨진 행, 열 확인, 행번호, 열 알파벳 연속성 확인, 동일 색상 텍스트, CTRL+A 후 글자색 변경으로 확인, 메모 확인, 검토 탭, 메모 표시. 최종적으로 배포용은 반드시 PDF 변환 후 배포합니다. 체크 2. 게시판 마스킹 및 비공개, 이미지 내 텍스트 마스킹 의무화 및 민감 게시판 비밀글 기본 설정, Q&A 게시판, 민원 접수 게시판 등 개인정보가 오갈 수 있는 게시판의 기본 설정을 비밀글로 변경하십시오. 체크 3. IP 및 권한 통제, 관리자 페이지의 외부망 접근 차단 및 직무별 최소 권한 원칙 재점검. 2가지를 오늘 확인하십시오. 첫째, 외부 네트워크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근이 가능한가? 둘째, 현재 시스템 접근 권한 목록을 꺼내어 인사 이동 후 권한이 변경되지 않은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체크 4. 접속 기록 월간 점검, 최소 월 1회, 5대 필수 항목인 ID, 접속 시간, IP, 정보 주체, 행위가 안전하게 백업되고 있는지 점검, 접속 기록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월간 점검 보고서 양식을 만들고 담당자와 점검 일정을 지정하십시오. ISM SP 심사에서 이 보고서가 없으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 5. 72시간 대응 체계 숙지, 유출 사고 인지 시 선 긴급 차단 조치 후 72시간 내 투명한 통지 및 신고 프로세스 내재화.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조직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토요일 밤 11시에 해킹 사고를 발견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즉답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72시간은 토요일 밤부터도 흐릅니다. 화요일 아침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단, 방어, 대응 이 3개의 축을 따라 개인정보 유노출의 현실을 정면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 3문장을 드립니다. 첫째, 노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디펜스 프로토콜을 시스템에 적용하면 됩니다. 둘째, 유출은 속도가 전부입니다. 72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잘 대응했더라도 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점검, 모든 조치, 모든 결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